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유승민 당대표 불출마 신당 창당 가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에는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전당대회에 불출마 선언하겠다. 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여 전당대회 불출마 인내하며 때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뭐 지난 경기도지사 이때도 마찬가지고 계속돼서 이제 나름대로는 핍박받는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네, 폭정이라는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고 새로운 길은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은 신당 창당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뭐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도 사실상 지금 출마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출마했다가 안 돼가지고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 명분도 잃어버리죠. 명분도 잃어버리고 실리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출마 안 하게 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하니까 가치가 올라가죠.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윤 대통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보수 뭐 우파 쪽 또 중도 쪽도 보면은 윤 대통령의 이 폭정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뭔가 좀 아주 그 오만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윤핵관이라는 그러한 자들의 패거리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물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정황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신의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지금 명분 나중에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불출마인 거죠. 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그래서 유승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폭정 막을 것, 네, 이러한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네, 윤상현도 당원 100%를 민심 우려를 하고 유승민, 이준석 탈당 시 수도권 전멸한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황교안은 암덩어리다. 이준석, 이승민, 하태경 당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선거 외치는 부분들은 저도 아주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정치가 뭡니까? 네, 결국에 정치는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우다. 극우끼리만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자민당이라든지 이러한 정당들이 다른 데하고 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이제 스펙트럼인데 아주 극우가 있고 우파가 있고 또 약한 우파들도 있고 중도들도 있는데 이거 뭐 다 뭐 극우 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위험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정당. 네, 그래서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하태경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좌파는 아니다 말이죠. 뭔가 우파 중에서도 합리적인 우파 경향을 띠고 있는 거죠. 합리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합리성.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당해서 내쫓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국힘이 애써서 중도층 끌어안고 그리고 우파 스펙트럼에 대해서 폭넓게 확장해 나갔던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박지원의 촉, 네, 결국에는 윤이 덕한 분이다. 네,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공천 학살이 일어날 거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은 네, 총선 전에 보수가 분열되고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중심 신당 창당이 될 거다. 이런 발언도 한 바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은 때를 기다리겠다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준석은 유승민 상식대로라면 출마할 거다. 내가 나경원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유승민은 출마 안 하는 방향을 선택을 한 거죠. 네, 실과 명분을 다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 미디어 토마토에서 이게 2022년 8월인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 시에 42.5%가 지지한다. 국힘은 29.8%. 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사람들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여론을 감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힘도 마찬가지고 자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은 전체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결국에는 이러한 여론조사 상황을 봤을 때는 국힘이 계속 윤석열 당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권력에 취해 있으니까 거기 줄 서기 바쁘니까 자기들이 전부인 양, 또 여론은 다 거짓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승민 당대표 불출마, 결국에는 때를 기다리고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결국에는 국힘이라는, 지금 현재는 윤석열 당이죠. 윤석열 당이 과연 미래가 밝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박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